네,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썼습니다. 데이비드 형님 30대 그룹 사상 최대 실적, 올해 들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데이비드 형님 30대 그룹이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나 나 개인적인 거나 여기 고객이나 고객사가 오늘 매우 행복했던 오늘 하루가 되는 거죠. 저를 믿고 이렇게 따라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파티입니다. 모든 데이비드 형님 30대 그룹이 실적이 90%가 아니고요. 지금 실적 발표가 100% 예상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예상 실적을 초과 달성을 한 것 중에서는 폭락을 하다가 다시 회복세에서 그 회복세가 굉장히 빠른 것도 있고, 대부분 예상 실적이 상회된 것은 폭등을 한 날이 또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돈 자랑하는 것 같고, 우리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외람단 얘기지만 자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서 투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소리도 안 들리고 형체도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설레게 그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친 폭락장이 있었어요. 뭐 짧게는 올해 뭐 한 3번 정도 왔었잖아요. 지난 금요일도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러셨죠.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폭락장이지만 현금을 가지고 데이비드 형님 30대 그룹 중심으로 매입을 했던 분들은 오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해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폭락장에 떨어진 것보다 그 이상,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올라간 날이 또 오늘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것은 분명히 좋아해야 되고, 오늘은 즐기시는 날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 거고,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은 어쩔 수 없이 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폭등 때 뭐 하느냐, 폭락 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폴폴리오의 밸류는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게 실전에 대한 레슨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말씀드린 건데, 사고 팔고 333 법칙이든 뭐 525 법칙이든 114 법칙이든 2030 법칙이든 써서 실적이 좋아졌는 거를만 보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졌는데 내가 리스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오늘입니다. 폭락장 때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데이비드 형님 30대 그룹에서 본인들이 고가라고 생각해서 못 샀던 것들을 우리가 매입을 했고 한 거죠. 이제 폭락장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폭등장 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리스크를 판단해야 된다. 리스크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폴폴리오의 리스크가 높아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키높은 종용의 70-80%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어졌던지, 아니면은
IT 기업이 어떤 특정 IT 기업 중에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한다든지, 이거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폭락장이 올 때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리밸런싱 하라는 게 아니라, 섹터 로테이션도 여러분들 했을 거고 리밸런싱도 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일 제가 투자 아카데미 시간을 여러분들 신규 그 멤버들이 많이 늘어서 그 공부할 시간을 따로 드리려고 내일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폭등장 때 해야 할 일 뭐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원래 내가 원했던 그 리스크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섹터가 하나의 섹터 비중이 너무 크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IT 섹터가 됐고, 예를 들면은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가 됐고, 예를 들면은 에너지 섹터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sektor은 점차 줄여야 될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좋아하고 파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폭락장에서 우리 해야 할 일은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폭등장에 해야 될 일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원래 내가 했던 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폭등장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제 사람인지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이거 좀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과욕이 발생할 때는, 올라갈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과욕이 어디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 상태가 있고, 아무리 뭐 구글 같은 경우는 10%가 올라왔죠. 예.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비중 조절이 안 될 경우는 폭락장 때, 내가, 이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투자자의 심리는, 초보자들의 심리는 갈대와 같아요. 올라갈 때는 좋아하고 떨어질 때는 후회하고, 올라갈 때는 더 리스크가 걸라 그러고, 떨어질 때는 후회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욕심을 줄이고, 올라갈 때, 폭등할 때 욕심을 줄이고, 떨어질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아주 냉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같은 리스크에 좀 더 많은 실적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앞으로 폭등장 때, 폭락장 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배신해요. 하지만 펀더멘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 차가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